네, 청취자분들 문자 참여도 많이 해주시네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서 안타까운 응원의 메시지 또 공감의 메시지 많았고요. 김우성 PD 반갑습니다. 이슈앤피플 진행 축하드려요. 인천에 거주하는 60대 찐찐 팬입니다. 화이팅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또 생각을 모으도록 하겠고요. 정답 많이 보내주셨는데 자 오답 보내주신 분도 있습니다. 3460님 장나라 어떤 의미인지 제가 한번 해석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한 정말 찐 시사 프로그램 이슈앤피플 스포츠도 아주 열띠고 땀나고 재밌게 저희가 준비했는데 코너 제목이 공공의 촉입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야구 공, 축구 공, 공처럼 둥글고 튀는 세상에 진짜 공 이야기를 들려주실 촉 좋은 전문가들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한준 풋볼 아시안 발행인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축구 전문 기자시니까 제가 한 기자님 이렇게 불러드릴게요. 예. 네. 어떻게 이슈앤피플에 나오신 소감도 한번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이제 축구 팬들과는 많이 소통을 해왔지만 좀 더 넓은 분들과 또 이런 축구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기대가 되고요. 또 올해 아무래도 월드컵이 있다 보니까 또 4년에 한 번씩 그래도 전 국민이 다 축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해다 보니 더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다양하게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문화로 치면 야구장, 야구 팬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사실 전 국민을 광장으로 끌어모으는 건 축구였기 때문에 축구 얘기를 좀 해볼 것 같고요. 한준 기자님, 한 기자님은 지금 축구 전문 기자시잖아요. 예. 인생을 놓고 봤을 때 나는 필드에서 포지션을 치자면 이런 사람이다. 어떤 포지션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공격수를 원하죠. 골을 넣고 싶어하고 골을 가장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인데 그냥 개인적으로 돌아본다면 아무래도 수비형 미드필더가 가장 좀 부합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아무래도 필드를 전체적으로 또 봐야 되고 때로는 또 공격하러 올라가기도 해야 되고 내려오기도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좀 많이 뛰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모든 포지션 중에서도 가장 많이 뛰어야 되고 또 몸을 던져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다 보니까 살다 보면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느 한 자리만 해서는 그 자리의 전문가는 될 수 있어도 좀 길게 봤을 때는 제 인생이 알겠습니다. 좀 한계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진수 선수 정도. 네, 수비형 미드필더 하면 유상철. 고 유상철 선수가 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자, 저는 묻지 않았지만 전 리베로라고 생각합니다. 홍명보 선수처럼 여기저기. 자, 전문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난 내 인생의 공격수였으면 좋겠어라고 했는데 바로 대표적인 공격수 손흥민 선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출전하죠? 예, 손흥민 선수를 선발 명단에서 빼는 것은 미친 짓이다라고 콘테 감독이 직접 공개 회견에서 얘기할 정도였기 때문에 부상이 아니면 무조건 선발 출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번 경기 주말 경기 중요한가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매 경기가 결승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우승컵을 들 수 있는 기회는 없지만 세계 최고의 축구 대회라고 할 수 있는 챔피언스리그. 월드컵은 4년에 한 번 열리지만 이 챔피언스리그는 매년 열림에도 불구하고 유럽 최고의 팀들이 나오기 때문에 매년 월드컵이 열린다.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수준으로 봤을 때는 월드컵 같은 경우에 대표팀은 이제 잠깐씩 모여서 훈련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직력은 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클럽 팀은 매일 훈련까지 하는데 최고의 선수가 나오니까 경기 수준으로 놓고 보면 챔피언스리그가 최고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선수로 꼽히는 손흥민 선수가 지금 2년 연속 2대에 못 나갔어요. 토트넘이 조금 부진한 상황인데 지금 이제 4위에 올라가서 프리미어리그 4위까지 챔피언스리그를 나갈 수 있거든요. 지금 4위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까지 좀 이제 이 순위를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이겨야 됩니다. 참 챔피언스리그 손흥민 선수가 결승전에 나간 적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박지성 선수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우승을 경기를 많이 뛰진 않았습니다만 우승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기면 꼭 이겨야 한다. 4위 안에 들어서 챔피언스리그, 챔스리그를 진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손흥민 선수도 보면 좀 강점이 있어요. 특별히 이런 경기에 나서면 반드시 이기더라. 그래서 별명도 있고요. 꿀벌 사냥꾼. 이게 뭐야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좀 설명해 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또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뛰던 시절부터 이제 도르트문트라는 팀에 강했죠. 도르트문트는 세계적인 또 강팀이고 또 굉장히 좋은 팀인데 노란색과 이제 검정색으로 이제 유니폼이 구성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도 이제 꿀벌 군단이라는 별명들이 있고 또 리그마다 그런 색깔 유니폼을 입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들 그 색깔을 보면 꿀벌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팀들을 만나면 유독 골을 많이 넣었다. 또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지금은 좀 맞지 않는 게 지금은 거의 모든 팀을 상대로 골을 잘 넣기 때문에 꼭 그 팀에만 강한 건 아니다. 좀 예전 버전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선부심이 있으시네요. 한 기자님. 자, 에스턴 빌라전을 치르면서 이번 주말에는 챔스리그 진출의 안정권으로 계속 진입해야 되는데 에스턴 빌라는 꿀벌색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사실 뭐 이 팀은 자주색인데 자주색하고 하늘색이 좀 조합된 그 유니폼을 갖고 있거든요. 네. 이쁜 편인데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보면은 이제 웨스트햄도 이런 색깔의 유니폼 배합이 있고 번리도 이런 배합이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뭐 웨스트햄이나 번리 그리고 에스턴 빌라를 상대로도 뭐 강해 왔기 때문에 뭐 유니폼 색깔로 봤을 때 손흥민이 약한 그 색깔은 아니라고 봐요. 예, 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모든 팀을 상대로 강하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번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도 많은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셨는데 손흥민 선수 지금 시즌에서 EPL에서 10골 이상 넣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좀 기록 안에 들어갈 수 있나요? 지금 뭐 기록 안에가 아니라 실제로 득점 2위예요. 2위인가요? 14골 6개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모하메드 살라 선수가 리버풀 소속으로 20골을 넣고 있어요. 조금 앞서가고 있는데 사실 손흥민 선수는 팀 내에서 페널티킥을 전담하지 않고 있거든요. 살라 선수의 20골 중에서 5골이 페널티킥인데 좀 몰아줬나요? 예, 손흥민 그렇죠. 손흥민 선수는 이제 그 페널티킥 없이 14골이니까 이 페널티킥을 빼고 보면 한 골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살라 선수가 좀 지나치게 많이 넣은 것도 있어요. 20골을 벌써 넣고 손흥민 선수가 2위인데 20골이니까 손흥민 선수 충분히 잘하고 있고 또 6도움도 도움 10이에요. 근데 중요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텐텐 클럽이라고 한 시즌에 득점 10개, 도움 10개를 동시에 기록하는 게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골도 잘 넣고 골도 잘 만들어준다는 얘기인데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 선수가 2시즌 연속 이 텐텐에 들어갔어요. 근데 올 시즌도 이제 4개만 어시스트를 더하면 또 텐텐을 하게 되는데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3시즌 연속 텐텐을 달성한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해리 케인과의 두 선수의 조합이 워낙 좋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사실 지금까지 이제 케인 선수가 또 손흥민 선수에게 많이 패스를 해주긴 했어요. 이제는 이제 뭐 손흥민 선수도 골을 넣겠지만 케인 선수에게 또 패스를 해주면서 본인의 기록도 쌓으면서 또 프리미어리그의 역사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그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올 시즌 충분히 경기가 있어서 달성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웃음을 줄 수 있는 빅이벤트로서 손흥민 선수 경기 응원해 보겠습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이제 경기가 얼마 안 남았죠?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끝나게 되는데 총 38라운드가 펼쳐지잖아요. 이 20개 팀이 이제 32라운드가 오는 주말에 있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스널과의 라이벌전, 특히 이제 아스널이 현재 5위이기 때문에 또 승점도 같고 치열하게 이제 맞붙고 있는 이 팀 간의 경기가 사실은 이제 1월에 열렸어야 되는데 연기가 됐어요. 아무래도 다들 아시다시피 많은 프로축구 경기들이 코로나19 선수 확진자가 나오면은 이제 좀 연기를 해주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연기된 경기를 포함해서 토트넘은 이제 9경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 자, 주말에 손흥민 선수 경기 또 텔레비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텐텐에 근접할 것인가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를 가는 데 있어서 또 한 걸음 나갈 것인가 이거 관전 포인트를 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축구 얘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침 저희 뉴스킹 코너에서 야구 전문 기자가 나오셨는데 야구장은 한국인들에게 거대한 노래방이다. 저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한 기자는 축구 전문 기자시니까 자 축구장은 한국인들에게 뭔가 그 대단한 그 축제의 장이다. 뭐 이제 약간 뭐랄까 가족들이 화합할 수 있는 장이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화합할 수 있는 장이다. 화합할 수 있는 장이다. 노래 뭐 거기도 노래를 부르긴 하는데 뭐 좀 그 몰입이 좀 더 많이 되지 않느냐. 그 야구는 조금 텀도 있고 뭐 시간도 길고 경기 보다가 뭐 다른 짓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축구는 한번 놓치면 또 이제 그 골이 많이 안 나는데 골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들 이제 하나로 딴 데로 시선 분산하지 않고 하나로 뭉치는 곳이다. 모두를 집중시킬 수 있는 화합의 장이다. 저도 이제 고3 때도 저희가 축구학교여서 교복을 입고 축구 응원을 가면서 응원가를 불러봤는데요. 정말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수 없는 축구의 매력 얘기해 주셨고 저희가 공공의 촉 또 야구 전문가도 나오십니다. 야구 얘기는 또 야구로 더 풍족하게 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경기들이 있어서 짧게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구 얘기입니다. 메이저리그인데 자 류현진 선수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메이저리그에서 뭐 역대급 선수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그러니까요. 지난 시즌에 이제 조금 이제 아쉬웠다 보니까 근데 뭐 사실은 누구나 뭐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고 누구나 또 항상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올 시즌 그만큼 좀 절시부심했을 것 같고 뭐 코로나19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힘들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는 거의 그런 것들이 이제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올 시즌에는 다시 한번 좋은 모습 보일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좀 선발로 각광받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은 뭐 선발은 아닌가요? 뭐 선발이 이제 지난 시즌에는 1선발로 이제 에이스라는 기대를 받았는데 사실 이제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14승 10패를 했는데 무엇보다 좀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기록이 이제 요즘 야구가 이제 기록의 스포츠다 보니까 그 통계로 봤을 때는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실점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얼마나 막아냈느냐 이런 그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24라는 기록이 있는데 네. 이 기록이 이제 그 유현진 선수가 전성기랑 비교했을 때는 거의 뭐 8분의 1까지 떨어졌다고 해요. 네. 웬만하면 이제 골을 그러니까 득점을 안 내줄 수 있는 상황을 잘 막아내던 네. 이제 선수인데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면서 현재 팀 내에서도 조금 3선발 정도로 좀 밀려서 네. 개막 일정에서도 세 번째 경기에 이제 선발 등판할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자, 야구를 얘기하면서 골이라는 말이 자동으로 나오는 그렇죠. 축구 편파 한 기자와 함께 스포츠 얘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는 류현진 선수 말고도 또 한국인 선수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최지만 선수도 있고 김하성 선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이제 본인의 이제 현지 시간 기준으로는 4월 7일에 열린 경기다 보니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데뷔전을 선발로 치른 이제 데뷔전은 아니죠. 선발로 이제 출전을 한 박효준 선수가 또 뛰고 있는데요. 피츠버그 파이리츠가 완패를 당하긴 했지만 또 첫 안타까지 기록을 하면서 뭐 개인적으로 이제 기대되는 뭐 행보를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한 기자님께서는 혹시 장정구 선수가 누군지 아시나요?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예. 역시 뭐 스포츠 전문 기자니까 아시는군요. 자, 이 장정구 선수를 기억하면 세대가 구분이 되거든요. 우리나라 분들 사실 격투 스포츠도 굉장히 사랑했었습니다. 뭐 복싱이 대표적인데 정찬성 선수 코리안 좀비 UFC 챔피언을 도전한다고요? 예, 사실 뭐 세계 랭킹 4위고 지금까지도 코리안 좀비라는 이런 별명처럼 인기도 많고 뭐 화제를 많이 모았지만 세계 챔피언이 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국 시간으로는 4월 10일에 미국 플로리다에서 이제 볼카노프스키 선수와 이제 챔피언 타이틀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네. 현지에서 좀 예상하고 특히 이런 스포츠 같은 경우는 뭐 약간 베팅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관심이 높은데 어떻게 전망됩니까? 일단은 뭐 현지의 전문가 특히 이제 ESPN이 좀 세계적인 좀 매체잖아요. 여기서 예상하기로는 현재 볼카노프스키를 능가할 선수를 찾기가 어렵다. 그래도 볼카노프스키가 좀 우세할 것이다. 뭐 이런 예상들이 많고 뭐 개인적으로 볼카노프스키도 뭐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하겠지만 3라운드 안에 이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볼카노프스키 선수가 이제 힘이 워낙 좋고 폭발력이 좋은 선수들은 사실 지구력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경기를 끝내야지 본인이 유리할 수 있다. 반대로 정찬성 선수는 이제 코리안 좀비라는 말처럼 지구전으로 가고 끝까지 끌고 가면 지친 상대를 제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장기전으로 3라운드를 넘기면은 정찬성 선수에게도 기회는 있다. 뭐 이 정도의 분석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언더독으로 평가를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격투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정찬성 선수 경기 보실 때 경기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경기 전략을 어떻게 짜는지를 놓고 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뭐 힘과 스피드에서는 사실 이 방어자 볼카노프스키가 훨씬 앞서고 있겠지만 정찬성 선수가 어떻게 돌파해내는지 도전자 입장에서 잘 경기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끝으로 동계올림픽 끝난 지 이제 얼마 안 지났지만 쇼트트랙 정말 국민의 사랑을 받고 또 참 저희 뉴스 채널에 뉴스로 등장하시면 안 되는데 뉴스로도 많이 등장했어요. 여러 사건들도 많았고 지금 세계 대회가 열린다고요? 이제 8일부터 10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2022 쇼트트랙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데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이제 스포츠 대회들이 좀 중단되기도 하고 또 참가를 못하는 일들도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2019년 이후 3년 만에 이제 참가를 하거든요. 게다가 이제 동계올림픽 이후에 열리다 보니까 또 동계올림픽 때 뭐 곽윤기 선수도 그렇고 많은 그 경기 외적으로도 화제를 만들면서 인기들이 높아졌잖아요. 이런 가운데 이 대회에 이제 심석희 선수가 참가를 이제 하게 되면서 더욱더 좀 다른 쪽으로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네, 참 좀 뭐 다시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들 좀 필요하고 많이 무사히 대회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선수들의 뭐랄까요 그 해외 이적, 귀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많아서 뭐 부침이 많았어요. 뭐 쇼트트랙 말고는 좀 그런 스포츠들이 많지는 않았잖아요. 예, 아무래도 쇼트트랙은 우리나라가 워낙에 세계적인 강국이고 이게 사실 우리가 축구를 좀 예를 들면은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에 워낙 좋은 선수가 많으니까 정말 그 선수가 이제 다른 나라 리그에 뛰다가 잘해가지고 시민권도 취득하고 이러면 그 나라에 귀화해서 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선수풀이 두텁다는 건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실은 파벌에 대한 얘기들도 있었고 뭐 개인적으로는 뭐 실력은 내가 좋은데 내가 뭐 다른 이유로 밀렸다. 그래서 딴 데 가서 하겠다. 뭐 이렇게 대학이냐 뭐 이런 것도 있었죠. 뭐 그런 부분도 있어서 뭐 좀 껄끄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우리가 워낙 선수층이 좋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적인 선택에 대해서 뭐 우리가 그거를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하긴 어려운데 뭐 그런 문제 없이 우리 대표팀이 좀 좋은 분위기였다면 좀
그런 문제도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뭐 한 기자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너무 나쁜 쪽으로 또 뉴스가 부정적 이슈를 키우는 쪽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전 세계 유럽 출신 또 브라질, 남미 출신들 축구 감독 선수들이 퍼져 있는 것처럼 우리 쇼트트랙도 좀 퍼져 있는 측면도 있고 그렇게 좀 긍정하다 보면 다시 또 가장 사랑받는 또 긴박감 넘치는 스포츠로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한 기자님. 예. 축구에 조금 더 치우친 채로 또 재미난 얘기 저희 금요일마다 청취자분들께 즐거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준 풋볼 아시아 발행인이었습니다.